강 건너 뉴욕시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해밀턴 파크라는 곳인데 뉴욕시티를 전망하기 좋은 곳입니다. 허드슨 강 옆으로 언덕에 위치한 공원인데 길거리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실 땐 늦은 오후 시간과 해가 넘어간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오전에는 해가 동쪽에 있어 빌딩들을 볼 때 역광이라 깨끗하게 안 보이고 오후 3, 4시 이후가 되어야 더 잘 보입니다. 해가 넘어간 뒤 아직 하늘에 빛이 있는 시간도 야경이 끝내줍니다. 이쪽은 뉴저지주이고 허드슨 강을 건너 동쪽이 뉴욕시티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른쪽에 허드슨 강 밑으로 링컨 터널이 있고 더 아래쪽에 홀랜드 터널이 있습니다. 뉴욕 스카이라인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저랑 망원 렌즈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곳이 맨해튼 제일 아래쪽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높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보이죠? 월스트리트이 있고 뉴욕에서 제일 먼저 발전한 지역입니다. 뉴욕시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1번가부터 193번가까지 있는데 아래쪽 지역은 그 원칙이 세워지기 전에 생긴 곳이라 그런 번호가 없고 하우스턴 스트리트 위부터 1번가가 시작됩니다. 대충 요 언저리입니다. 그 뒤로 높은 건물이 없다가 30가 이후로 새로 높은 건물들이 나옵니다. 최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허드슨 야드 지역입니다. 여기는 타임스퀘어가 있는 맨해튼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뒤쪽에 33가와 34가 사이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입니다. 그 근처에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욕타임스 빌딩이 보이고요. 강 쪽엔 퇴역한 항공모함인 인트레피드 뮤지엄이 보입니다. 더 올라가 보면 최근에 지어지는 높은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요 아파트들은 센트럴파크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서쪽을 어퍼 웨스트 사이드라고 하는데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강 쪽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또 쭉 올라가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보이는데 그 위로는 할렘입니다. 왼쪽에 뉴저지로 건너오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보이네요. 다시 남쪽부터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뉴저지의 저지시티인데 뉴욕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강 아래쪽으로 다니는 패스트 트레인을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이어주는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맨해튼을 오고 갈 때는 공짜 페리를 탈 수 있습니다. 그 페리를 타면 자유의 여신상도 옆으로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저지시티 아파트들에 가려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맨해튼 제일 아래쪽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쌍둥이 무역 빌딩이 있던 자리 바로 옆에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높은 무역센터 빌딩이 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표시한 건물에 샵과 함께 있는 번호는 현재 뉴욕에서의 높이 순위입니다. 여기 우러스 빌딩이 있습니다. 1913년, 그러니까 108년 전에 지어졌을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0 월스트리트 빌딩인데 한 달 정도 세계 1위를 유지하다 크라이슬러 빌딩에게 또 그 자리를 뺏겼고 크라이슬러 빌딩은 그 지위를 1년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게 뺏깁니다. 이 건물은 헤르조그 앤 딜뮤런이라는 스위스의 두 건축가가 설계한 아파트 건물인데 젠가가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이 두 건축가는 1950년 같이 태어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니고 같이 사무실을 열고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작품들은 정말 멋집니다. 여기 배슬이 보이네요. 계단으로 만들어진 전망대입니다. 2년 전에 오픈했는데 위에서 자살하는 사고가 많아서 지금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자비츠 센터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코엑스 전 시장 같은 곳입니다. 미드타운 페리 터미널입니다. 요 위로 링컨 터널 환기구가 있는데요. 그 말은 여기 아래 강 밑이 링컨 터널이라는 얘기죠. 허드슨 야드는 예전엔 말 그대로 야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유명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31년 지어져서 지금은 없어진 쌍둥이 무역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고 세계 경제공황이 바로 왔는데 그래서 사무실들이 거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라고도 불렸다네요. 1945년엔 폭격기 한 대가 안개 속에 건물을 박는 사고가 있었는데 승무원 3명과 건물에 있던 11명 총 14명이 죽었답니다. 그나마 공실률이 높아서 사고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상부의 안테나는 비행선을 계류하기 위해 계획했는데 강풍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합니다. 여기가 타임스퀘어 근방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좋아하는 렌존 피아노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뉴욕타임스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뉴욕엔 가늘고 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높이 5위인 432 파크 애비뉴가 먼저 지어졌고요. 2위인 센트럴 파크 타워와 3위인 스타인웨이 타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한 층에 2유닛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가끔 한 유닛이 한 층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한 유닛이 2개 층이나 4개의 층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층 아파트에 살면 북쪽으로는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고 동쪽은 이스트 리버 너머로 퀸즈와 롱아일랜드, 서쪽은 허드슨강 너머로 뉴저지, 남쪽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너머로 무역센터와 자유의 여신상까지 보이겠죠. 아파트 가격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을 때 이미 다른 땅에 에어라이스를 사서 개발을 하고 고급 엔지니어링 기술도 필요하니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락웰 그룹에서 일할 때 220 센트럴 파크의 한 유닛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비만 $2 밀리언 받았고 저를 포함 5명이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2개 층을 같이 쓰는 아파트라 그 안에 멋진 나선 계단과 손님이 소장할 작품을 전시할 복도를 설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소장 작품들 리스트에는 자코메티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늘고 높은 건물들은 뷰는 좋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덜 흔들리게 하려고 댐퍼도 넣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흔들림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자체도 불편하지만 그 흔들림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삐그덕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유명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가 설계한 432 파크 애비뉴의 경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람이 심할 땐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기도 하고 물이 터지는 사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층까지 물이 올라가려면 수압이 세야 하니 물이 새어나가기도 쉽겠죠. 고층 건물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나는 바람 소음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입니다. 또 쓰레기 버릴 때는 폭탄 떨어지는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리해보려고 아파트 관리비도 엄청 비싸진다고 하네요. 덴마크의 건축가 비아케 잉글스가 디자인한 아파트도 보입니다. 워러라인 스퀘어라는 아파트입니다. 세 동이 각각 다른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동은 리차드 마이어, 2동은 KPF, 3동은 라파엘 비뇰리가 디자인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세 동의 지하를 연결해 4층 규모의 어메니티 센터가 있는데 그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수영장, 농구장, 실내 축구장, 테니스 코트, 스쿼시, 락클라이밍, 헬스, 피트니스, 음악실, 러닝트랙, 실내 골프, 사우나, 스케이트보드, 클럽룸, 마사지룸 등이 있습니다. 러닝트랙이 있는 이 브릿지에도 제 노력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 근방은 제가 뉴욕으로 와서 처음 살던 곳입니다. 이 지역을 모닝사이드 하이츠라고 하는데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원 다닐 때 와이프와 살던 학교 하우징이 브로드웨이에 있었는데 맨해튼에 살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었네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석유재벌 락펠라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헌정해 지은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뉴욕에 구경 왔을 때 이 교회 종탑에 올라가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높은 부분에 74개의 종이 있는데 카리용이라는 악기입니다. 건반을 치면 그 종들이 연주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천상의 소리입니다. 뉴욕에서 뉴저지로 건너오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조금 보입니다. 위쪽으로도 조금 더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